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80세 할머니 윤어는 그녀의 미소와 지혜로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가족을 모아 사랑과 잊지 못할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유산, 감사, 가족, 유대의 불멸의 힘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할머니의 영혼이 어떻게 가장 슬픈 마음에도 빛을 비추고 고통을 축하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80세 할머니 윤아 씨는 늘 활기차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빛의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거리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의 꽃을 감상하던 중 윤아는 가족과 마지막 소원을 나누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모여 성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가르침과 추억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꽃피웠고 메뉴를 구상하다 보니 매콤한 김치부터 팥고물밥까지 메뉴 하나하나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를 손녀 하나에게 가르쳐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각의 기억을 통해 윤아는 마치 각 감정이 지속적인 유산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처럼 커져가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의 밤이 찾아왔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온 집안은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그녀는 사랑, 투쟁,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삶의 진정한 본질입니다라고 그녀는 주변에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아는 모두를 감동시키는 힘을 발산하며 마치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아는 이상하게 활력을 느꼈다. 공기 중에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고 그의 심장과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는 듯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동안 받았던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우리가 우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주고받는 순환의 일부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사랑과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그의 건강은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에너지가 영원히 그녀의 일부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들을 바라보며 평온한 순간에 윤아는 자신의 몸에 힘의 파도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에너지는 그녀의 기억의 힘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갖는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고 속삭임처럼 윤아는 자신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간판에는 떠나간 사람들의 상징인 친숙한 인물들이 빛나며 따뜻한 환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차분함에 굴복하여 지구에서의 여정이 밝고 영광스러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아의 탈퇴 소식은 가족들을 강렬한 파도처럼 흔들었다. 특히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손녀 하나는 할머니의 말에서 항상 조언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하나는 애프터눈 티부터 인생의 꿈과 포부에 대한 대화까지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빛, 윤아가 유산으로 남긴 에너지의 메아리를 느꼈습니다. 윤아의 아이들 민준과 수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힘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도 잃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윤아가 가르쳤던 이야기와 교훈을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상실감은 서서히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그 부재로 인해 남겨진 빈 공간을 에너지의 파도가 채우는 듯했다. 민주는 윤아가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도록 가르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함께 보낸 정원 가꾸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와서 윤아의 에너지가 그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하게 고동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윤아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억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할머니가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유나의 가족은 둘 사이의 경계가 실제로는 연속적인 순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나가 사랑했던 나무 그늘 아래 작은 공원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유나가 남긴 모든 애정과 교훈에 대한 반성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의 변화임을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연하가 그녀에게 친절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몸짓, 모든 웃음, 공유된 사랑의 모든 순간이 머무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에너지의 한 조각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나의 기억은 그녀의 존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서사가 되었다. 민주는 그의 어머니가 지금 하늘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갈 전통 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사랑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강력한 에너지, 결코 깨지지 않는 유대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함께 가족 모임, 웃음, 전통 축하 행사를 통해 유나가 공유했던 에너지를 키우고 그녀의 본질을 생생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유나를 기리는 방식이었으며 각 세대와 함께 새로워지는 영혼 속에서 삶이 사랑, 배움, 희망으로 가득 차서 실제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그녀의 작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역시 눈에 띄는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도나 마리아였습니다. 82세의 그녀는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강인한 정신과 지혜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믿으며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흔들의자에 앉아 집 앞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녀의 참을성 있고 환영하는 모습은 이웃들을 매료시켰고 종종 그녀는 화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너와 마찬가지로 머리어도 관계를 돌보고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모든 색깔과 크기의 식물이 번성하는 무성한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친구 중 한 명에게 정원은 단지 우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연 및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항상 그녀 주변의 사람들, 종종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이는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배려심 깊은 태도와 가르침이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마리아는 지역 사회의 기둥이 되었고 모두가 대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유나를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자신이 남긴 사랑과 빛의 유산이 자신을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계속해서 반향시키고 밝혀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건 유나의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나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들 각자는 여주인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인 카를로스와 테레사는 마리아가 늘 장려했던 사랑과 관대함의 화신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카를로스는 항상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과 요리법을 소중히 여겼고 민감하고 창의적인 테레사는 어머니가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뻐했습니다. 손주인 줄리어와 페이드로는 할머니의 오후에 미소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만든 젤리 곰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나 마리아의 따뜻한 존재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였으며 판단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죽음 이후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조직했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도 모여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모임 때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들이 치유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유된 모든 웃음과 눈물은 유나가 이끌었고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활기찬 삶에 대한 찬사였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마리아는 가족 내에서 갈등의 순간도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회의 중 하나에서
연하의 장난에 대한 추억과 웃음을 나누던 중 카를로스가 자신의 여동생 테레사가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언급하자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좀 더 실용적이고 집중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예민하고 창의적이었던 테레사는 공격감을 느꼈고 연하의 유산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즐거웠던 분위기는 어느새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손녀 마리아나는 다름이 어떻게 가족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유나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개입하기로 결정했고 연하는 항상 개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격려한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다양성이 우리 가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점차 상황은 진정됐고 유나에 대한 기대와 연인들을 되돌아보며 모두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대화가 끝날 무렵 도나 마리아, 도너 머리어가 나서서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항상 승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기초임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단결이 이루어졌지만 차이점을 장벽으로 삼는 대신 각자가 어떻게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도나 마리아는 항상 공동체와 우정의 힘을 믿었고 유나가 떠난 후 이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웃들이 그녀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고 맛있는 요리와 유나를 기리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사랑과 우정의 유산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웃음과 눈물 사이를 오갔고 마리아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화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고 각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유나의 친구들도 응원의 원천이 됐다. 과거에 피어났던 우정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회의 중 하나에서 유나의 절친한 친구인 도나 엘리안, 도너 일레인, 은 유나가 항상 인생은 사랑의 구조이며 각각의 실은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추억이 그들 사이에 할머니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함께 마을 광장에 작은 벽화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거기에 유나에게 바치는 사진과 메시지를 걸 수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기억을 기렸을 뿐만 아니라 애도를 뛰어넘는 유대감으로 공동체를 단결시켰습니다. 도나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키워낸 에너지는 그들 각자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고 유나가 남긴 빛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축하와 일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연하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얽혀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하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가족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족 간의 웃음, 농담, 심지어 편안한 침묵까지도 유나가 진정한 보물로 삼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녀의 유년기의 깨어남부터 손주들의 탄생까지 삶의 각 단계를 그의 마음속에 애정을 담아 기록했다. 그들은 항상 토요일에 성대한 점심을 먹기 위해 조직을 구성했고 모두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전형적인 요리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꿈도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단결된 가족은 불굴의 힘이며 이러한 유대가 잘 키워지면 파괴될 수 없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로의 말을 듣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물론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후 그의 가족은 그 각각의 교훈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동받은 하나는 할머니가 항상 미소와 포옹으로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하나의 삶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했으며 유나가 육체적으로 부재하더라도 여전히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남을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어린 시절 추억은 할머니와 함께 보낸 달콤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냄새와 갓 구운 비스킷 냄새가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유나는 그 작은 집을 마법이 가득한 아늑한 집처럼 느끼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날 오후,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는 동안 그들은 편안한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고, 유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는 할머니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료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꿈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이룬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진심 어린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종종 그녀를 기억 속에 감싸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희망이 결코 꺼지지 않는 세계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연하가 보고한 오후는 하나에게 삶이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항상 따라야 할 빛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추억은 그들의 관점을 형성했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의 사랑이 그들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라는 생각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억 하나하나가 자신의 길을 밝히고 자신의 싸움에 맞서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자 등대임을 깨닫습니다. 유나와 함께한 하나의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의 순간은 단지 이야기와 미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귀중한 작은 전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너가 가장 좋아하는 의식 중 하나는 매년 함께했던 부활절 달걀 찾기였습니다. 유나는 달걀을 준비하고 색칠하고 단서를 계획하며 며칠을 보냈고 하나에게 부활절이 가져다준 갱신과 희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탐험했고 발견된 달걀 하나하나가 축하해야 할 새로운 추억을 상징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전통에는 야생화 수집, 식탁을 장식하고 방을 신선하고 환영하는 향기로 채우는 배열이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이 작은 공유 순간들이 기억과 영혼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불확실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경험은 그녀가 회복력과 기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수병이 커짐에 따라 해너는 이러한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정원에 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나가 제공했던 것과 같은 에너지와 사랑으로 인생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할머니의 정신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나의 투쟁과 극복은 가족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여성이 종종 과소평가되던 시대에 성장한 유나는 기대에 부응하고 강인함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부터 재정적 어려움까지 모든 장애물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첫사랑을 잃은 후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고 스스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추운 밤 벽난로 옆에서 들려준 그 이야기는 하나에게 내면의 힘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나는 어려움이 사실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가고 삶에 더 큰 의미를 제공하는 통로라는 믿음을 가족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탄력성 수업은 각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문제를 다르게 보도록 영감을 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 개인적인 삶의 좌절로 인해 의욕이 없는 하나를 발견한 유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각각의 싸움이 어떻게 그녀를 자신을 극복하고 진정한 목적을 찾도록 이끌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연결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떠난 후에도 이 교훈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오고 각각의 투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향한 한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유나의 죽음 이후 그녀의 가족은 도나 마리아의 건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한 여성이었지만 상실의 고통이 그녀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듯한 깊은 슬픔을 느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가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덜 활동적이며 자신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코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카를로스와 테레사는 특히 어머니의 내적 어려움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방문 중에 카오로스가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슬픔을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에게 의사를 만나도록 격려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신을 돌봐야 해요. 건강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유나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렵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친구가 떠난 후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의 결과로 가벼운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단 후 마리아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 빵 굽기 등 유나가 항상 좋아했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마리아는 더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는 치유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온전히 살고 싶은 소망을 일깨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슬픔을 넘어 유나의 기억이 꽃피우고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도전 이상으로 마리아의 싸움은 극복과 힘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으며 유나가 남긴 사랑과 회복력의 유산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도너 머리어의 투쟁은 그녀의 가족에게 중요한 딜레마를 가져왔습니다. 카를로스와 테레사는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족의 주요 부양자 중 한 명인 카를로스는 자신의 경력과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오랜 시간 일했고 거기에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가족 내에서 항상 예민한 사람이었던 테레사는 좀 더 여유가 있었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자신이 1차 간병인이 되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종종 그들이 느꼈던 압박감을 반영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순간 중 하나인 가족 점심 식사 중에 카오로스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과 터리서가 더 많은 일을 맡아야 한다는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오빠의 말에 상처받은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를로스, 당신은 간병인의 역할을 맡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내가 집에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지속적인 존재는 그다지 가치가 없습니다. 논의는 가속화됐고 어머니의 회복을 누가 주도해야 할지를 둘러싼 딜레마로 변했다. 그 순간 손녀 마리아나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유나가 늘 가족애가 최고의 약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말이다. 그녀는 책임을 놓고 경쟁하는 대신 각자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리아나는 작은 도움이라도 사랑의 몸짓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화는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 단위가 기본임을 밝혀 각 사람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그 딜레마는 연하가 항상 설파했던 것을 반영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의 가능성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도너 머리어의 건강이 계속 좋아지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목적을 다시 찾는 것이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여행에 대한 욕구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마리아는 유나가 가보고 싶지만 함께 방문할 수 없는 곳을 방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이 소원을 카를로스와 테레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된 카를로스는 어머니를 지원하기를 주저했고 테레사는 어머니가 꿈을 좇도록 격려했습니다. 마리아는 자녀들 사이의 불일치가 삶과 죽음에 관한 자신의 내부 갈등을 반영한 것임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연하를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녀의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녀의 기억을 기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이 여행에 전념하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항상 유나의 기억의 일부를 그녀와 함께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가족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어머니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한 테레사는 그들이 방문할 장소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각각의 작은 모험을 계획하는데 이상적인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결정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희망을 심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여행의 각 단계는 단지 유나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 도나 마리아의 삶과 회복력에 대한 축하가 되었으며 기쁨과 그리움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와 추억을 다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유산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망과 치유를 찾으세요. 여행에 대한 마리아의 열망은 그녀의 가족에게 희망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빠지는 대신 모두는 연하의 삶을 축하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나 마리아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은 더욱 빈번해졌고 각자는 어디로 갈 수 있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제안 하나하나에 연하에 대한 웃음과 추억이 맴돌았고 그녀의 생기 넘치는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손자 페이드로는 여행 중에 방문한 각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일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호평을 받았고 마리아는 새로운 가족 전통을 창조한다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각 목적지에서 각자는 유나를 기리는 추억, 교훈,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앞으로의 여행에서 공통된 주제가 되었습니다. 희망과 치유를 찾는 이 과정에서 마리아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몸짓과 애정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신을 더욱 깨달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나의 말을 떠올리며 마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실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인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면서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도 느끼도록 허용했습니다.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유나의 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도나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을 삶과 죽음의 장벽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끌어들였으며 고통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언제나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의 여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녀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유지하면서 유나의 기억에 대한 찬사가 되었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가족들은 여주인공을 엄청나게 그리워했다. 연하의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이웃 중 한 명인 도나 마리아, 도너머리어는 이제 자신이 남긴 유산을 기릴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의 활기찬 정신에 영감을 받아 마리아는 지역사회 여성들을 정기적인 모임에 모아 연하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와 요리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연하가 항상 키워온 진정한 우정과 에너지의 숭배가 되었습니다. 묶인 앞치마와 함께 나누는 모든 미소는 삶을 축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임 중 마리아는 각자 할머니를 대표하는 물건, 즉 꽃, 기념품, 사진 등을 가져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모두가 자신의 추억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나의 영혼이 손님들 사이로 흐르기 시작했고 사랑과 애정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환영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성과 지혜의 순환처럼 연하의 유산은 참석한 모든 여성의 마음에 퍼져 그들 사이에 새로운 단결과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유나에 대한 기억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사랑과 희망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전통이 되면서 유나의 가족 생활은 이 새로운 역동성이 가져온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하나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힘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연하가 항상 그녀에게 관대함과 관계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던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소집한 모임은 해너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가족 행사를 조직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곳에서 모두가 윤어가 좋아하는 특별한 요리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유나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자신이 남긴 에너지를 통해 각자를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수연 역시 상실의 아픔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기리고자 하는 집단적 열망으로 바뀌면서 자신들의 가족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은 더 많은 포옹과 감사의 순간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들려준 이야기는 배움의 보물이 되었고, 연아가 시작한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공통의 소망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마치 가족 깃발에 깃발을 꽂는 것처럼 각 이야기는 감동으로 전달되어 연결을 강화하고 행복은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계속 빛나는 결합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각 구성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해너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추억과 교훈을 기록할 수 있는 가족 일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연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과 연결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만남 사이에 유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남긴 교훈이 단지 개인의 기억보다 더 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삶의 어려움에 맞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힘에 대한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가 자신의 전투에서 용기를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유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농장을 계속 운영하고 야채를 심고 모든 사람에게 회복력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은 함께 모여 유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을 다시 심고 꽃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 식탁의 일부였던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심는 행위는 유나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사랑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키워낸다는 느낌을 상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인생 교훈은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언제나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힘은 가족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수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배려, 용기, 단결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계시는 삶이 단지 기억의 반영이 아니라 진화와 극복의 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유나의 에너지와의 연결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너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얻을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사랑과 협력의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족 일기를 힘입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하나는 이러한 교훈이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건너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초대되는 임무가 되었습니다. 지원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것이 보였고, 거기서 유나의 변혁적인 에너지가 지역사회 전체에 순환되었습니다. 모임이 늘어나면서 다른 가족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연아가 자랑스러워할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공유된 성찰을 통해 각 사람은 살아남을 사랑이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연아의 이별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시작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과 에너지에 대한 찬미, 생생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여정은 단지 할머니와 연결되기 위한 탐구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력, 그리고 연아의 빛을 세상과 공유하려는 지속적인 열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나와 도나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 남기는 사랑과 에너지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힘과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행동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교훈이 계속 살아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여정, 가족 전통, 아니면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억이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과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